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모 제5회 실전 모의고사 3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31번에 1번이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대금 지급 기한입니다. 기일이 아니라 대금 지급 기한까지 대금 납부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2번 배당 요구의 종기는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 효력이 생긴 때부터 일주일 이내로 결정을 하되 매각 결정 기일 이전의 날로 정한다. 그래서 3번 매각 결정기일이 아니라 매각기일입니다. 매각기일입니다. 매각 결정기일 이전이 아니라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매각을 할 때 배당 요구를 했는지 대항력을 주장했는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매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각 결정기일이 아니라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합니다. 4번 차순위 매수신고는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에 의한 임차인이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이 매수 신청 대리인이 개업공개사가 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소송 대리, 명도 소송, 배당이 소송, 항고 소송, 기일 변경 신청 등은 할 수 없습니다. 자, 다음은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죠. 3번 사무소 이전 신고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확부, 모, 추, 개운, 해공, 명령교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2문제 정도 벌칙이 출제됩니다. 답 3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는 사항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꼭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되고요. 다음은 33번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행위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 이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죠. 소송 대리는 안 됩니다. 소송 대리. 인도명령 신청, 명도 소송, 배당이 소송, 항고 소송, 기일 변경 신청 이런 것들은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는 34번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34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업공개사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지방법원장 X 출제됐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이고요. 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위한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대학 전문대 협회만 가능하고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 사실을 당해 출입문에 표시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 업무정지된 경우에는 출입문에 표시할 의무 없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개업공개사는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각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 4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5번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개업공개사 또는 소속공인계사 X입니다. 오직 개업공개사만 출석을 할 수 있고요. 법인인 경우 대표자만 출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법인인 경우 오직 대표자만 받는다는 점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소속공인계사 임원 출석할 수 없습니다. 자, 35번입니다. 중개보수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거래계약 체결 후 거래 당사자 간의 사정으로 무효 취소 해제돼도 중개보수 받을 수 있습니다. 개업공개사 고의가실 없다면.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주택 외의 중개사물인 경우에는 천분의 8이 아니라 천분의 9죠. 천분의 9. 주택 외의 경우에는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천분의 9입니다.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천분의 9라는 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15억 이상인 경우 매매는 천분의 7, 임대차는 천분의 6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죠. 주택 외의 경우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천분의 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상가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 3천만원, 월차임 10만원이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을 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경기도 성남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개사가 충청도 공주시에 소재한 주택을 중개한 경우 경기도 조례, 사무소 관할 시도조례죠. 사무소 관할 시도조례. 이게 사실은 출제할 실익은 없는데 출제위원들이 현업을 안 해보니까 출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16개 시도조례가 똑같습니다. 사실상은. 근데 시험에는 많이 나옵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조례입니다. 자, 5번에 중개사물 권리관계 확인에 소유한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된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죠. 자, 36번 문제입니다. 36번. 개업공개사 갑은 을 소유의 상가, 거래금액 3억 원과 병 소유의 토지 1억 5천만 원을 상호 교환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다. 개업공개사 갑이 을과 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수는 을과 병으로부터면 곱하기 1을 해야 되겠죠. 을과 병으로부터 총 합계가 얼마인지입니다. 자, 교환인 경우 거래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하죠. 거래금액이 큰 게 3억이네요. 3억 곱하기 0.9%잖아요. 주택이 아니니까 0.9% 하면 3927, 270만원 양쪽에 받는 거 다 합하면 540만원이 답이 되겠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교환의 경우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 외니까 0.9%입니다. 자, 다음은 37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중개법인의 사원 임원 전원 모든 임원이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2번 실무교육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고요. 3번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의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무교육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했는데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 X입니다. 지금 현재 지침이 있습니다. 제가 현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을 하는데 저한테 받고 싶으면 인터넷에 동국대학교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치면은 사이트 나옵니다. 거기에 로그인해서 교육받고 수료증 출력해서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대상에 포함된다. 모든 소속공인중개사도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4번 국토부 장관이 실무교육 지침을 수립할 때에는 실무교육의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포함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38번입니다. 포상금 옳지 않는 것은 했는데 1번 등록증을 양수 대여받은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할 수 있다. 우리 암기 프린트 28번 무부양, 광시, 공시,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대여,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광시, 공시, 개공 아닌 자가 강구한 경우,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2번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원이고요. 국고에서 50%까지 보조할 수 있습니다. 3번 포상금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4번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2개월 이내에 지급을 하죠. 5번 포상금은 해당의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집행유예가 아니라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기소유예. 당연히 물론 집행유예 때도 받을 수는 있지만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입니다. 공소제기되면 뭐 벌금을 받든 무죄 선고를 받든 선고유예를 받든 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9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협회는 법인으로 합니다. 자연인이 아니고 법인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반드시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 삭제됐습니다. 어디에 두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협회는 설립하기 위해서 창립총회 600명 이상이 참석해야 됩니다. 그 600명 중에는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도에서 20명 이상 참석을 해야 됩니다. 4번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4번이 틀렸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협회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한방이라는 PC 버전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죠. 자, 다음은 40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 법 위반 행위 확인 그리고 개업공개사에 대한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2번 부동산 투기 등 거래동량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3번은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등록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거는 없습니다. 명문 규정이. 따라서 3번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는 12번에 두 번째 까만 별표에 있죠. 12번에 있습니다. 12번. 두 번째 별표가 아니고요. 12번을 한번 볼까요? 12번에 감독상 사유 첫 번째 까만 별표에 있네요. 거래동량 파악, 행정처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 법 위반 행위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있습니다. 등록기준 적합 여부는 별도로 없지만 사실은 이 법 위반 행위, 이 4번에 포함될 수도 있겠죠. 이 법 위반 행위. 그런데 객관식은 상대적으로 풀어야 되니까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영국 처칠 수상이 2차 대전에서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해서 결국 나치 독일을 무찔렀습니다. 여러분들도 남은 기간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